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짜리 원룸을 가계약하고 일주일 뒤 이사를 들어갔다. 세탁기, 냉장고, TV 등 풀옵션 원룸이라 내 짐은 옷가지와 노트북 등 간소한 편이었다. 부동산 아저씨는 계약서를 들고 일찌감치 원룸 건물에 와 있었다. 주인 집에 계약서 작성하러 올라가시죠? 가계약금 40만 원을 걸어놓고 이삿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해서 주인 집에 올라갔다. 가계약 당시 주인 아줌마 얼굴은 보지 못했고 월세 문제로 통화만 잠깐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아리따운 중년의 아줌마였다. 얼굴이 반듯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아줌마는 키가 163cm 정도에 10년 넘게 에어로빅으로 다져진 늘씬한 몸매에 뿜어져 나오는 우아하고 단아하며 탄력 있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너무나 고운 여인이었다. 주인 여자는 노총각 혼자 지낸다고 했더니 처음부터 나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월세를 3만 원이나 깎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도 안 했는데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도 다 있네. 이건 또 뭔 일이래. 앞으로 집 깨끗이 사용하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있는 동안 편히 지내다 가세요.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다. 부동산 아저씨가 계약서 작성하면서 하는 말이 이 원룸 건물에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소리에 이 여자 완전 알부자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이가 54살이라고는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그녀를 향했다. 물론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먼 당신. 며칠 뒤 저녁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보다만 영화를 마저 보고 있으니 주인 아줌마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302호 아저씨, 안에 계세요? 누구세요? 주인 집이에요. 야심한 밤에 도대체 뭔 일인가 싶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줌마는 방금 수영장에 다녀왔는지 머리카락이 다 마르지 않아 촉촉하고 화장을 안 했는데도 얼굴엔 반들반들 윤기가 가득했다. 어쩐 일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날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을 한다. 아니 혼자 사신다기에 밑반찬 좀 챙겨왔어요. 여기가 하숙집도 아니고 웬 반찬을 다 챙겨왔어요? 혼자 먹기 양이 많아서요. 다른 집들도 종종 주니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 네. 암튼 잘 먹을게요. 그리고 아줌마가 하는 말이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남는 반찬 가져온 것이니 부담 가지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 참으로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참 곱다. 그럼 잠시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세요.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뭐 어때서요? 주인이랑 세입자 관계인데. 그럼 젊은 사람이 타주는 커피 한 잔 얻어 먹어야겠네요. 바닥에 앉지 마시고 괜찮으시면 침대에 걸터 앉아요. 네, 그럴게요. 그녀가 내 침대에 걸터 앉아 방안을 한번 돌아보는 게 기분이 참 이상해져 왔다. 수영 다녀오시나 봐요? 네, 퇴근하면 수영장 들렀다가 와요.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는 비결이 수영을 하셔서 그런가 봐요? 아뇨, 타고난 거예요. 호호, 장난스럽게 대답을 하였다. 사실 수영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럼 교정반쯤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저씨도 수영하셨나 봐요? 10년 정도 했죠. 와, 그럼 실력이 대단하시겠네요. 그쵸. 마스터반에서만 9년 가까이 했으니깐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나 접영하는 거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주말에 날 잡아서 한번 알려드리죠 뭐. 호호. 고마워요. 수영 가르쳐주면 내가 그날 저녁에 술 살게. 나 참. 이러다 저랑 정분이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요? 젊은 사람이랑 정분 좀 나면 어때? 어차피 나는 혼자 사는데. 아주머니 수영장에서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기가 없진 않지. 근데 저녁반이라 내 또래 남자들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3, 40대거든요. 그럼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이번 주말 어때요? 아 참. 제가 수영복이 없는데요. 수영장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수영복이라. 그럼 내가 하나 선물해 주면 되죠.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선물을요? 부담 갖지 마요. 이제 내 코치님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95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수영복이랑 수모 수경까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걱정 말고 일요일 날 봐요. 순식간에 그녀와 수영장을 약속을 잡고 말았다. 10시 30분까지 주차장으로 내려와요. 그녀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씨 얼른 타. 그녀의 차는 신형 제네시스였다. 저 신형 제네시스는 처음 타봐요. 엄청 간지나는데요. 그치. 나도 처음에는 그랜저 살라다가 이거 보고 바로 꽂혔다니깐요. 자, 선물.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지. 그녀가 수영복을 건넸다. 허걱. 이럴 수가. 속으로 아차 싶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삼각 수영복을 사가지고 온 것이다. 난 보통 7부나 아니면 사각 수영복만 입었는데 삼각은 처음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삼각 수영복은 처음이라서요. 정말 그것도 모르고 난 우리 코치님 입는 거 너무 이뻐서 똑같은 거 샀는데 이쁘긴 해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입어보죠. 뭐. 수영장에 도착해서 각자 탈의실로 이동했다. 정태 씨 좀 따봐. 일벌레인에서 보자고. 그녀는 기분이 좋은 듯 손까지 흔들어대며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삼각 수영복은 처음이라 안 그래도 민망해 죽겠는데 하필이면 그녀가 내 아랫도리를 한참이나 쳐다보는 것이다. 어머나, 내 눈이 맞았네.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코치님보다 훨씬 잘 어울려. 호호. 그래요. 선물로 받은 건데 잘 어울린다니. 다행이네요. 그러게나 말야. 잘 어울리니깐 또 해주고 싶네. 다음엔 노란색으로. 나랑 커플로 말야. 나란히 서서 체조도 함께 했다. 체조를 하며 힐꺽 힐꺽 그녀를 쳐다봤다. 노란색 아레나 수영복이 그녀의 하얀 피부와 참 잘 어울렸다. 자유수영, 평영, 저병 셋 다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일단 물을 제대로 타질 못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병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수영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뭐가 제일 문제예요? 일단 몸에 힘을 빼고 물을 타는 것부터 배워야겠어요. 난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고 자유형 팔 동작부터 알려주었다. 자, 해보세요. 팔꿈치가 위쪽을 바라보게. 그리고 반대쪽 팔에는 귀를 최대한 붙이고.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요. 어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좋아졌네요. 수영은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니깐요. 1시간 동안 그녀를 붙잡고 자세 교정을 했다. 정태 씨, 이렇게 수영 배우면 남녀가 정분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겠는데요. 그쵸. 수영장에서 알게 모르게 썸 엄청 많아요. 특히 강사들이랑요. 정태 씨랑 나랑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익 몰라.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수영을 마치고 입구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건 또 뭐지? 그녀가 하늘색 민소매 원피스를 한껏 차려입고 나온 것이다. 그것도 얼굴엔 풀메이크업까지 하고 말이다. 내가 좀 늦었지? 아니, 괜찮아요. 근데 딴 사람이 돼서 나왔네요. 신경 좀 썼는데 어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내 칭찬에 그녀는 소녀처럼 밝게 웃었다. 정태 씨, 내 차 한번 운전해 볼래? 아, 네. 그럼 집까지 제가 운전하죠. 그녀에게 키를 건네받고 운전석에 앉았다. 아줌마, 저희 이러고 있으니깐 꼭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난 어제부터 설레었다니깐. 그런 말 나온 김에 드라이브 좀 하다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나는 좋아요. 그렇게 수영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함께 점심 식사까지 하였다. 그리고 주말마다 오전에 1시간씩 수영하고 오후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남편과 5년 전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과부라는 소리에 눈이 번쩍하면서 언젠가 주인집 안방을 차지하고 싶단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머나,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운전을 해? 이러다가 사고 나겠어. 갑자기 속도를 내자 옆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몹시 불안했던지 이간을 살짝 찡그리며 나를 쳐다본다. 순간 그녀의 입에서 술 냄새가 확 풍긴다. 오늘 많이 마셨나 봐요? 응.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만났잖아. 대학 동기를 만나서 마신 게 아니라 거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마신 건 아니고요. 그녀가 윙크라도 하려는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눈웃음을 지어 보인다. 정태 씨, 혹시 질투하는 거야? 내가 남자들이랑 술 먹어서. 아니, 술도 적당히 마셔야지. 남자들이랑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됐는데 걱정돼서 그런 거죠. 왜? 그런 걱정을 왜 해?
내가 정태 씨 여자도 아닌데 술 마시고 실수라도 할까봐 그런 거죠. 혼자 사는 여잔데 술 먹고 실수하는 게 어때서. 오늘 같은 날엔 누가 날 좀 업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해라도 됐나요? 글쎄, 내 대답보단 정태 씨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가 더 궁금한데. 난 화가 나서 차를 더 급하게 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욱 불안해하면서도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른 내 행동 때문인지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나와 썸을 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새들어 살고 있는 원룸의 주인 여자이다. 5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내놓아도 남자들의 시선을 끌 만큼 매력적이다. 나랑 나이 차가 정확히 17살 차이가 났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녀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 사실은 오늘 고백받았어. 고백이요? 응, 나랑 만나보고 싶대. 내가 이뻐서 좋다던데. 호호. 그래서요. 그 사람이랑 만나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본다고 했어. 연애 쉰지도 좀 됐고 요즘 따라 밤이 외롭더라고. 그렇게 남자가 궁하시면 저랑 만나면 되죠? 그 남자 만나지 마시고요. 그녀와 단둘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는데 급한 마음에 그만 뜬금없이 고백을 하고 말았다. 솔직히 그녀와 수개월간 썸만 타다 사귀자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40살 넘도록 월세나 살고 있는 루저 인생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날 무척 화가 나서 급발진을 하고 말았다. 그건 여태까지 내가 그녀에게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날 밖에서 아줌마를 오래 기다렸기 때문도 아니다. 동창 모임을 끝내고 식당을 나오던 아줌마를 픽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행으로 보이는 듯한 남자 하나가 주인 여자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귓속말까지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다. 물론 술이 취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화난 건 그를 대하는 아줌마의 태도였다. 그 남자가 옆에서 계속해서 추근대는데도 싫다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좋다고 끼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솔직히 말하자면 질투가 났던 것 같다. 정태 씨, 정말 나랑 사귀고 싶은 거 맞아? 그럼요. 제가 아주머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왜 여태껏 사귀자고 안 했어? 제가 남자로서 능력이 없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내 쪽을 한참 쳐다보았다.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괜찮겠냐고. 어쩌면 평생 아주머니한테 빌부터 살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태 씨,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인상을 찡그리고 몸을 살짝 움직여 자세를 좀 더 편하게 고쳤다. 정태 씨는 나이가 무기야. 돈 잘 버는 것만 능력이 아냐. 정태 씨는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젊음이란 게 있잖아. 난 그걸로도 충분해. 정말요? 제가 평생 먹고 놀아도 나랑 사귀어 줄 수 있나요? 결혼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럼 정태 씨가 맘에 들지 않았으면 왜 당신의 안방에 들였겠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나를 꼭 안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37살 총각이에요. 주인 여자 수영을 도와주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저녁 7시에 그녀의 집을 찾았죠. 아줌마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맥주 사왔는데 좀 이따 가볍게 한잔하시죠? 맥주 좋지. 그나저나 우리 오늘 완전 풀코스네. 음식 데우고 있으니깐 잠시 앉아서 기다려. 그녀와 알고 지낸 지 고작 한 달. 벌써 그녀의 집에 입성했다. 이런 게 썸각인가? 엄마뻘 여자애 왜 이렇게 설레이는지 왜인지는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정태 씨는 나 볼 때마다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여자로는 안 보이나 봐요? 아니요, 여자로 보이는데요. 근데 왜 자꾸 아줌마라 불러요? 정감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때부터 아줌마의 환상 같은 거 있었거든요. 환상. 그거 좋은 뜻이야? 그럼요, 좋은 거죠. 좋은 거면 정태 씨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네, 아줌마. 대화가 한참 무르익어 갈 무렵 난 주인 아줌마에게 만나는 남자 없냐고 물어봤다. 아줌마는 이 넓은 집에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 없어. 요즘에 애인은 없어도 엔조이는
하나씩 있다던데. 아줌마도 혹시 있어요? 뭐, 엔조이? 난 그런 거 없는데. 왜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유부녀도 아니고 혼자 사시는데 맘껏 즐기셔도 되시잖아요. 그것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같이 소심한 성격엔 그런 거 못해. 그럼 정태 씨는 애인 있어? 저요? 이 나이에 집도절도 없는데 누가 제 옆에 있겠어요. 그래도 인물이 훤칠하잖아. 안 그래도 맨날 부처님 하느님께 비네요. 어느 돈 많고 눈빛 여자가 나 좋다고 내 얼굴 뜯어먹고 살고 싶은 여자 나타나라고요. 나는 정태 씨 곧 좋은 인연 만날 것 같은데 그녀는 캔맥주 3개의 술에 취했는지 그녀가 살아온 인생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과는 어떻게 만났고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자기는 이제껏 3명의 남자를 만나봤는데 더 많이 만나보지 못해 후회스럽다 등등 그러면서 제게 마지막 연애는 언제냐 묻더군요. 그래서 하나하나 답해 주었고 민감한 얘기까지 나누다 보니 점점 가까워져 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저는 선도 여러 번 보고 연애도 해보았지만 이 나이에 원룸에서 월세로 지낸다고 하면 여자들이 별 볼 일 없는 남자라며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여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전 새로 이사 온 원룸의 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시고 참 인자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도 없고 혼자 지낸다고 했더니 그날 이후부터 아줌마는 김장하신 김치와 밑반찬을 한가득 챙겨오셔서 주시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느냐? 욕실에 물은 잘 나오느냐?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보다 필요 이상으로 카톡이 오더군요. 저녁엔 연락도 없이 매방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파리바게트에서 산 빵도 주고 싱싱하게 잘 익었다면서 복숭아도 가져다 주시고 너무 잘 대해주시니 그 아줌마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들 만나서 허구한 날 돈 없다고 차이고 재수 좋아서 결혼한다고 해도 여자한테 생고생 시킬 게 뻔한데 나한테 아낌없이 잘해주는 주인 아줌마랑 잘 되어서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저도 인생 역전하고 월세방 신세를 면하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 여자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싫지 않았어요. 은근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줌마도 혼자서 심심하겠다. 앞으로 제가 놀아드릴까요? 그래. 정태 씨가 놀아주면 내가 안 심심하겠네. 차 한 잔 줄까? 좋지요. 커피 한 잔 줘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요. 설거지마저 하고 커피 끓여줄 테니까 잠시만 앉아 있어요. 네. 난 소파에 걸터앉고 그녀는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별로 할 일이 없는 나는 자연스럽게 아줌마의 뒷모습을 쳐다보게 되었다. 하얀 반바지에 검정 나시 차림의 그녀. 순간 나는 설레이는 기분을 또 한 번 느꼈다. 늘 그녀가 예쁘다는 생각을 해온 나였다. 그리고 밤에 그녀를 떠올리며 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 그녀가 커피와 과일을 가져왔다. 야,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그래, 많이 먹어요. 야, 과일을 아줌마처럼 예쁘게도 깎았네. 내가 예뻐요? 그럼요. 내가 본 여자 중엔 최고로 예뻐요. 나도 아줌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호호호. 영광이네. 날 그렇게 칭찬해 주다니. 우리 심야 영화 보러 갈래요? 내가 오늘 하루 애인 되어 줄게요. 그럴까? 호호.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정태 씨랑 다니면 불륜이라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나가요. 내가 영화 보여줄 테니까. 그래. 옷 갈아입고 나올게. 잠시 후 옷을 갈아입은 그녀가 안방에서 나왔다. 투피스 차림의 그녀는 너무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내 원룸을 정리하고 4층 주인 집으로 짐을 다 옮겼죠. 그리고 드디어 안방을 차지하였네요. 사실 그녀의 딸과 한 차례 언쟁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유산이 제게 상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더군요. 그녀의 재산 대부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받은 것이었기에 딸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 제게 넘어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결국 그녀와 저는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재산을 보고 만남을 시작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지만 이제는 돈이 아니라 그녀를 선택했으니까.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적지도 많지도 않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10살 연상의 한 이혼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40대 초중반의 과부나 돌싱녀, 심지어 결혼한 유부녀만 찾게 되어버린 혼자 사는 총각입니다. 3년 전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겸 주거 공간이 필요한 나에게 대형 수납장과 빌트인 가전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동시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시설, 주차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사무실로도 손색이 없는 복합형 오피스텔을 임대해 지내게 되었다. 오피스텔 근처의 한 식당에서 주로 점심 식사와 저녁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눈에 띄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단골이 된 식당 주인 아줌마인데 40대 중반의 아담한 체형으로 귀여운 스타일이다. 처음엔 30대 후반에 내 또래의 여자로 생각될 정도로 아줌마 특유의 육덕져 보이는 볼륨 있는 몸매의 얇은 원피스를 주로 입고 있었는데 내가 여자를 밝혀서 그런지 몰라도 11살이 넘게 차이 나는 아줌마를 보고서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 맛도 괜찮았지만 아줌마의 외모가 더 마음에 들어 자주 찾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 이상으로 친해지게 되었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인사 정도, 가벼운 농담 정도 나누며 지내다 친해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저녁때를 놓쳐버리고 밤 8시가 훨씬 넘어서 그 식당에 찾아갔더니 마침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손님도 하나도 없어 문을 닫으려고 할 때쯤에 찾아가게 되었다. 총각 요즘 어때? 나는 오늘 비도 오고 손님도 없고 외롭기도 해서 장사 빨리 마무리하고 혼자 맥주 한잔 하려 했는데. 그래요? 나도 마침 술 생각이 나던 참인데 아줌마 그럼 저랑 가볍게 한잔 하실래요? 나 혼자 청성맞게 한잔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젊고 잘생긴 총각이 옆에서 마셔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점점 좋은 기분으로 이끌게 하였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단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다 보니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아줌마는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술이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육덕지고 예쁘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5년 전 이혼하고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리에 나는 속으로 이저로의 찬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줌마에게 한껏 분위기를 맞춰주며 10번이 넘게 아줌마 같은 여자랑 사귀고 싶다고 어필을 했다. 처음에는 젊은 총각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또래 여자들을 만나야지 아줌마 같은 여자를 별로다. 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대화가 한창 물어익어갈 무렵 아직 만나는 남자는 없고 밤이 외롭다는 걸 슬며시 내비치는 그녀의 반응에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다. 외롭다는 말은 분명 나 들어라고 하는 소리겠지? 나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로 바짝다가 앉았다.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면서 슬며시 손을 잡았는데 손에 빼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어 내 손을 잡는 그녀의 반응에 아줌마도 내가 싫지 않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볍게 한잔 하자는 것이 어느새 맥주 3병씩을 나눠 마셨고 또 아줌마가 오늘 기분이 좋다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노래 몇 곡을 번갈아 부르다 내가 조용한 발라드 곡을 부르기 시작하자 아줌마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춤을 추자고 하면서 꼭 껴안으며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정태 총각이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지.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 노래방에서 나온 우리는 그냥 헤어지기 아쉽다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무난하게 입성하게 되었다. 나는 속으로 어떤 놈인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여자와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하면서도 누군지 몰라도 이혼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나랑 잘 맞았다. 정태 총각은
얼굴도 훤칠하고 능력도 있고 여자한테 이렇게 자상하기까지 한데 왜 애인이 없어? 글쎄요. 아줌마 같은 여자가 없어서겠지. 앞으로 아줌마가 내 애인 해주면 되잖아. 나 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앞으로도 나 계속 만나줄 거야? 그럼요. 아줌마가 나 싫다고 할 때까지 만나줄게요. 식당 아줌마와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매일 보다시피 하며 어느새 편안한 분위기에 푹 빠져버렸다. 또래 여자들이나 어린 여자들은 내가 많이 챙겨주고 항상 나한테 뭘 바라기만 하는데 비해 그 식당 아줌마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알아서 챙겨주고 해주는데 그 받는 기분이 싫지가 않았다. 이런 맛 때문에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아줌마를 2년 넘게 만나오다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나이가 훨씬 많은 식당 아줌마 같은 연상녀만 찾게 되었어요. 이젠 또래 여자들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네요. 그래서 연상의 아줌마들이 자주 온다는 클럽에도 친구들과 자주 가게 되었고 채팅 앱에도 가입해 주로 40대 이혼녀나 과부 아줌마를 만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채팅 앱으로 만난 7살 연상의 한 아줌마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줌마랑 있으면 식당 아줌마처럼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말이 아줌마지 올해 42살에 애가 2명이나 있는 아줌마라기보다는 훨씬 어려 보여서 저와 같이 다니면 한두 살 연상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가끔씩 전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과는 집에서 별다른 대화도 전혀 없었고 집에 오면 밥이나 차려주고 청소 빨래해주는 사람에 불과했답니다. 결혼도 사랑 없이 어찌하다 보니 임신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하시며 좋다 하시더군요. 저를 만나면서부터 그 아줌마도 남자에 대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아줌마를 만나면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아줌마가 다 씁니다. 저를 좋아하니깐 저 만나면서 돈을 다 쓰겠죠. 안 좋아한다면 당연히 돈도 아까워서 안 쓰겠죠.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에 아줌마가 저랑 재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아줌마가 좋기는 한데 솔직하게 결혼까지 해야 하는지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말이죠. 아줌마를 분명 좋아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애까지 딸린 연상녀와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얘기도 한번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때는 제가 백수로 지내던 제 작년 가을쯤입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걸치고 꽐라가 될 때쯤마다 거의 무조건 들리던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워낙 술이 차오른 뒤에 가기 때문에 난장판을 부리고 가는데도 단골이라고 저희한테 참 잘해줬어요. 주인 이모도 나름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외모는 조금 평범한 편이긴 한데 화장 잘하고 잘 꾸미고 다니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발이 잘 받아서 그런가 태아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자기도 저런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혼자서만 놓고 보면 약간 희미할 수도 있는 인상이기는 한데 여자들을 모아놓고 보면 혼자 돋보이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노래방에 들어왔다 하면 술이 한참 오르고 갔는데도 정말 거기서 또 한 번 술판을 벌이는데 매번 저희만 오면 사장님이 긴장 바짝 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무튼 누가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왔다 가면 매출만은 확실했기 때문에 참 잘해주고 싫은 소리 하나 안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동네 장사지만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사장님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마침 스킨하고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술에 만취했을 때만 보던 사이였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어두운 노래방 카운터 조명에서 봐서 몰랐는데 맨정신에 밝은 데서 보니 참 곱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이 어색해서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가 맨날 가서 술판 버리고 좀 진상이라 매번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에이, 고생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와요. 요즘 안 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친구들도 잘 지내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치레로 한마디 했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히려 요즘 안 온 지 한참 된 것 아니냐며 친구들도 잘 지내냐며 안부까지 묻고 역시나 친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 여사장님이 아른아른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여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소집했습니다. 역시 레퍼토리는 똑같이 동네 포장마차랑 호프집 돌아다니면서 술에 얼큰이 취하고 남아 도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들렀는데 여사장님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또 와줬다고 고마워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또 바로 와줬네요. 내가 오늘 서비스 더 넣어줘야겠네. 서비스 많이 주시면 그만큼 술 더 마시면서 매출 팍팍 올려드리고 갈게요. 그동안에는 아줌마 방 주세요 이러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우르르 들어가서 놀다가 잘 놀았어요 하고 우르르 나갔는데 밖에서 한번 마주쳤다고 괜히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술 기운에 괜히 반갑게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을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날 한번 우연찮게 만났다고 그 뒤로부터는 대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맨날 라면만 먹는 것도 지겹고 해서 간만에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혼자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저를 쿡 찌르길래 봤더니 노래방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냐고 밖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 않냐고 자기가 같이 먹어주겠다고 하고는 사장님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뜻하지 않게 이 여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은 안 하냐, 애인은 없냐 이런 사적인 것들을 묻는데 여자친구는 있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 노래방 장사는 잘 되냐, 한 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 동네 사시냐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죠. 김밥 먹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우연한 식사 자리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제가 그땐 백수여서 그랬나? 막연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연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렸습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뭐 혼기를 놓쳤다 하면서 자기가 별로 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이쁘신데 남자가 줄을 설 것 같다고 말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 지는 좀 됐는데 장사 안 되는 날에는 기름값도 못 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동네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지니 절약되는 것도 많고 좋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일이 밤 장사다 보니까 낮에 텅 비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면서 모처럼 친해진 것 같은데 종종 같이 점심이나 한 번씩 하자고 말하고는 사장님은 저랑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제정신인가 생각을 한 게 애인을 만나면서도 자꾸 이 여사장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놓고는 연락처도 주질 않았으니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을 건데 자꾸 여사장님하고 동네에서 데이트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사장님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던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건가? 어쩌다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별한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질척대면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빌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승이별을 당한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매달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이별은 술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제 이별을 빌미로 술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기분도 꿀꿀했고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제정신을 차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같이 술을 나발로 불고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은 무리해서 달렸나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노래방으로 술자리에 대미를 장식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미 노래방에 가기도 전에 술이 만취한 상태여서 2차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술도 많이 들어갔겠다, 이별도 했겠다. 막 여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더는 못 마신다고 집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을 붙잡고 노래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술기운이 많이 오른 터라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사장님한테 진상을 부리면서 도움이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여사장님은 당황해하면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막 미안해하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런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또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에 뻗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뻗어서 자고 있고 저는 또 혼자 남았고 그러니까 괜히 또 슬퍼져서 혼자서 슬픈 이별 노래 같은 걸 예약해놓고 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술병을 짚다가 놓쳐버려서 바닥에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어야겠다 싶다가도 친구들이 술에 뻗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가 치우겠다고 빗자루랑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여사장님이 자기가 치워주겠다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발 아래는 제가 쏟아버린 술로 흥건하고 친구들은 소파마다 여기저기 뻗어서 자고 있고 진 풍경에 사장님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술병을 깨면서 같이 술도 깨버렸나 조심조심 하면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웃는 얼굴이 엄청 예뻐 보여서 그 순간 마음이 두근하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 난리가 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청소 용구를 가지고 방을 나가는 사장님을 따라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데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마음이 힘들 텐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진상 부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사장님이 이쪽으로 와보라면서 빈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따라갔는데 친구들도 술에 많이 취했고 힘들면 술 한잔 같이 해주면서 얘기도 들어줄 테니 괜찮으면 자기랑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손님도 없고 해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생각이었고 심심하던 차였으니 같이 놀자고 하는데 술기운이 확 달아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자기는 지금부터 그냥 술친구로 생각하라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제 빈잔에 술도 채워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술 따라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마음이 힘들어 이별 노래를 부르니 사장님이 왜 기운 빠지게 이별 노래를 부르냐며 신나는 곡들을 예약을 해서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조금 힘들어서 발라드를 틀어놓고
좀 쉬는 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약한 잔잔한 노래가 시작하니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브루스나 한번 추자고 제 손을 잡아 이끄는데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연상의 노처녀라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헤어진 그 여자친구보다 훨씬 이쁘고 애교 많고 저를 위해주는 천상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다라고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주 소리만 흘러나오는 노래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둘이서 나와서 해장국으로 지친 속을 달랬고 그녀와의 만남은 친구 녀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둘이서 만났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르는 척을 하다가 친구들이 많이 취해 뻗어 있으면 카운터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술 더 추가해서 돈 더 받으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깊게 빠져 있기는 했는데 제가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반 몇 개월은 연락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회사 일에 적응을 하느라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놈들 만난다고 동네에 간 적이 있는데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런가 노래방은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을 해보기엔 조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녀를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립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